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 특수부대, 어느 나라나 특수부대는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특수부대는 주로 야간 침투, 이런 거 주로 하는데, 아니, 러시아 특수부대 왜 이렇습니까? 특수부대들이 헤르손에서 완전히 어이없는 전술하면서 떼몰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수부대가 있는지, 우크라이나군은 또 어떻게 전부 전멸시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T-62 전차, 이 전차를 곡사포로 전환해서 장거리 사격에 투입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튀르키예는 솜-J 공대함 미사일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세대 전차인 레오파르트 1을 장거리 사격용 저격 전차로 활용하자 러시아도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T-62 전차 주포를 곡사포처럼 쏘아서 원거리 포격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 강선포와 활강포의 기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당초 성능 개량을 통해 장기 운용에 대비할 예정이었던 덴마크군의 CV9035DK 보병 전투장갑차 44대가 전량 퇴역이 결정되었습니다. 덴마크는 노후 차량을 개량하는 대신 퇴역시키고 신규 사업으로 CV9035 마크3C 모델 4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퇴역 장갑차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로 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잠 작전용 호위함 2척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던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과 신형 호위함 2척 추가 구매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척을 도입한 미겔 말바르급 또는 이를 확대 개량한 HDF-3600 모델이 논의되고 있는데, 필리핀 해군 수상함대가 점점 한국산으로 도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레오파르트 1 전차 차체에 신형 대공포를 얹은 스카이레인저 35가 우크라이나군에 처음 인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방어 작전에 최적화된 이 대공포 12문을 도입해 키우 등 주요 도시 방공작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튀르키예가 독자 개발한 튀르키예판 타우러스로 불리는 솜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최신 변형인 공대함 미사일이 첫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복잡한 회피 기동을 수행한 뒤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는 것이 튀르키예 측의 주장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서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전차가 뭔가 구조물을 밟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면요. 그리고는 쏩니다. 자, 쏘는데 러시아 측의 주장으로는 이게 곡사사격하면 12km를 날아가서 이 CP 원형 공산 오차가 5m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시체말로 말이냐 방구냐, 어째 거짓말해도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T-62는 강선포가 아닌 활강포죠. 활강포와 강선포의 차이는, 이 활강포는 이 강선이 없으니까 어떤 마찰이 적죠. 그러니까 포구 초속이 빨라요. 그래서 활강포들은 주로 전차포에 탑재를 해서 상대 전차를 관통하는 포구 초속을 빠르게 해서 날개 안정 철갑탄, 날탄으로 그냥 관통하는 이런 전투를 주로 하기 위해서 활강포를 탑재하죠. 강선포는 반대로 회전을 주어서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만 회전이 들어가 버리니까 포구 초속은 좀 더 느려지죠. 회전이 마찰이 생겨버리니까. 그 대신 정확하게 날아간다. 그런데 T-62는 활강포예요. 그러면 활강포의 단점은 뭐냐? 포구 초속은 빠르지만 정확도가 흩어집니다. 강선포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아가고, 근데 12km를 날려서 5m 안에 떨어진다. 이게 진짜 이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를 바보로 하는 건지, 우리 밀덕들을 우습게 하는 건지 말이 됩니까? 우리 K9 자주포, 제대로 만든 전형적인 곡사포죠. 이 K9 자주포 또 훨씬 또 얼마나 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구경장 K9 자주포로도 12km에서 쏘면 5m CP 턱도 없죠. 안 됩니다. 그런데 활강포로 쏴서 그렇게 한다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사표도 없을 텐데. 자, 이렇게 거짓말만 일삼는 러시아입니다. 자, 덴마크가 CV9035 35mm 기관포를 탑재한
이 CV9035 2007년까지 44대가 인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년도 안 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는 개량하고 현대적으로 개량해야 되죠. 지금 뭐 능동 방어 장치라든지 뭐 이런 추가 개량을 거치기로 하고, 그리고 CV9035 3 버전으로 완전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장갑에다가 능동 방어 장치 이런 거 다 달린 그 신 버전을 115대 구매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이거 그냥 퇴역시켜서 우크라이나 주고, 어차피 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려야 되니까 돈은 뭐 지금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새로 사자. 이렇게 해서 개량은 포기하고 그냥 개량 안 한 채로 우크라이나 44대 주고, 115대 CV9035 3C 요거를 살려고 한 115대에다가 추가해서, 이거 44대 개량 안 하니까 44대를 더 산다. 그러면 이제 CV9035 3C, 그러니까 중장갑의 능동 방어 장치 뭐 최신 버전으로 그거 총 159대로 간다라는 건데, 뭐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 필리핀 해군이 거의 한국산 군함으로 도배하고 있죠. 현대중공업하고 특히나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겔 말바르급이죠. 호세 리잘급 2척, 그리고 미겔 말바르급 2척, 거기다가 이제 또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2100톤급 초계함 6척, 이렇게 해서 총 10척의 한국산 신형 전투함을 이렇게 가지고 해군을 꾸리고 있죠. 물론 뭐 우리 포항급 초계함 이런 거 중국 그 빼고라도 신형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긴장 관계가 더욱더 높아지고, 그리고 미국과 결속이 더욱더 강화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은 필리핀도 미국으로부터 국방비 증액 압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기왕에 국방비 증액하는 거, 자, 해군력, 섬나라니까 해군력 좋아야 되죠.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3,600톤짜리 뭐 이런 거, 또는 미겔 말바르급 이런 거 2척 추가하는 그런 딜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호세 리잘, 미겔 말바르, 그리고 신형 2척 하면 6척의 현대적인 군함, 그리고 호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초기함 6척 해서 12척의 현대적인 군함으로 꾸리게 되는 필리핀 해군. 그 정도 되면 중국하고 1대1로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미국을 보조해서 한 1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오파르트 1 차체, 거기다가 뭔가 이건 대단히 좀 신형스러워 보이죠. 라인메탈에서 만든 35mm 대공기관포입니다. 거기다가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했고 뒷면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적 장치 다 해서 드론,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그런 대공포입니다. 과거에 뭐 한 10여 년 전에 만티스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신형이 된 거죠. 이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니까. 가격은 한 문당 1,500만 달러, 200억이 넘죠. 요거 12대를 우크라이나가 도입했다. 그래서 키이우를 중심으로 적의 드론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체계로 한다라는 건데, 딱 봐도 성능이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자, 튀르키예 F-16 전투기에 뭔가 달았죠. 여기 이제 솜J라고 하는 공대함 미사일인데, 이 솜 미사일이 튀르키예가 만든 공대지 순항미사일이에요. 그걸 이제 공대함 버전으로 개량한 게 솜J인데, 요거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요, 날아보면서 정확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기본형인 솜은 사거리가 250에서 500km고 탄도 중량은 230kg. 그러니까 230kg이면 하푼 정도 되는 그런 탄도 중량의 위력 되겠죠. 그래서 날아갈 때 공대지 버전은 터컴, 그러니까 지형 추적, 지형을 사전에 미리 입력해 놓고 그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내가 입력해 놓은 지형하고 맞냐 안 맞냐 비교해 보면서 쫙 날아가는, 그러면서 더욱더 저공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성항법, 그리고 GPS 유도 등을 통해서 정밀 타격하는 솜 미사일을 이제 군함을 공격하는 공대함 버전으로 개량한 게 이 솜J입니다. 사거리는 275km, 그리고 탄도 중량은 역시 230kg, 하푼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관통 탄도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관통하죠. 왜냐? 배니까 때려야 될 게 적 배니까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해야 데미지를 심하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관통 탄두, 액티브 레이더. 그러니까 이 전파 액티브 레이더를 쏴서 하푼이나 이런 그 다른 공대 미사일처럼 덩치가 큰 이 뭔가 RCS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스키밍, 바다에 납작 붙어서 날아가는 시스키밍 이런 능력을 줬다 하는데 지금 뭐 튀르키예가 하늘에서부터 지상 또 해상 그리고 수중까지 뭐 미사일 또는 장비 뭐 안 만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기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디서 도대체 이런 기술을 다 습득을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로 성능이 구현된다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요한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헤르손 전선은 지난 2022년 11월 러시아가 강을 건너 철군한 이후 3년째 드넓은 드니프로 강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대치하며 지루한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에서 여러 척의 고속보트를 사용해 침투 작전을 시도했는데 작전에 나선 모든 배가 단 몇 시간 만에 격침되는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드론에 그렇게 당하고도 하늘을 안 보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여러 척의 소형 보트에 나눠 탄 특수부대 병력들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드니프로 강한 지역에 침투를 시도했으며 해당 시도는 드론 공격으로 모두 격퇴되었다고 우크라이나군 해병대가 현지 시각 10월 13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12일에 있었던 이번 전투는 러시아가 다수의 소형 보트를 동원해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 거점에 대한 특수부대 침투를 시도하면서 벌어졌는데요. 러시아는 대담하게도 대다제 보트를 타고 드니프로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것은 우크라이나 해병대 소속 제40 해안방어여단이었는데요. 2023년에 제150 기계화 여단으로 창설된 이 부대는 24년 가을까지 토레츠크 전선에서 활약하다가 24년 12월 해병대로 소속이 바뀌며 제40 해안방어여단으로 개편돼 헤르손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이 여단은 4개 해안방어대대로 구성돼 헤르손 전역의 넓은 강안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각 대대별 1개 드론 중대를 두고 강한 순찰과 선박 요격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강한 순찰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낮에 보트를 타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상륙을 시도했는데요. 이 시도들은 러시아군이 강 건너편에서 보트를 타고 침투 준비를 하던 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완벽하게 저지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단 몇 시간 만에 12척의 보트와 수십 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상실했는데요. 드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트를 타고 그 넓은 강을 건너갈 생각을 한 러시아군 지휘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특수부대 침투를 왜 대낮에 합니까? 더군다나 상대 맞은편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상대 방어부대가 드론 중대가 착착착 배치가 되어 있는 드론 중심의 방어부대인데 대낮에 가면 뭐 나 잡아 잡수세요 하는 거와 똑같은데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 아까운 특수부대들. 특수부대 이 전사 한 명의 그 가치는 뭐 사람을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전투력으로서의 가치는 정말 엄청나죠.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이렇게 덧없이 날려보내요. 자, 헤르손 지역입니다. 헤르손주 이 남쪽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 북쪽 요만큼을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죠. 22년 11월에 이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밀려서 강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드니프로 강 엄청 넓죠. 자, 여기 방어부대는 원래는 이 기계화 부대였어요. 150 기계화 여단이었는데 토레츠크 전선에서 완전히 그냥 괴멸되어서 박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편하고는 다시 토레츠크로 투입되지 않고 해병대로 소속이 전환되어서 제40 해안방어여단으로 개편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헤르손 지역의 해안은 즉 강안이죠. 강안을 방어하는 여단이 되었다. 여기 전차대대가 하나 있습니다. T-64BV 구형전차죠. 그래서 이 장비 이 보급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로 밀려 있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드론으로 방어해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USB 또 UAV
이런 여러 가지 이 무인 무기로 방어하는 이런 부대가 된 그런 방어부대인데, 이런 방어부대가 있는 곳에 정말 어이없이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대낮에 그냥 이렇게 달려갑니다. 아니, 상대가 지금 드론으로 계속 순찰 돌고 있는 거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서 때려버립니다. 계속 때리죠.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도 또 일부 이제 건너간 팀이 있어요. 자, 건너갔으면 빨리 보트 버리고 빨리 적진의 육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침투에 들어가지 않고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대들도 있었어요. 바로 이들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나름대로 이 보트를 이 수풀하고 비슷하게 위장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전투식량 까먹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드론에 불행한 일을 당했죠. 어떻게 특수부대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대낮에 야간도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군은 특수부대나 보병부대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냥 군기, 전술, 사명감, 명예심, 모든 것이 그냥 바닥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아까운 특수부대를 나 잡아 잡수세요 하고는 단 몇 시간 만에 다 날려버린 러시아군의 황당한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대단한 전과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